지금까지 상장된 회사를 쭉 보시다 보면은 자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 갈 만한 종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딱 눈에 띄는 거는 좀만 눈에 띄죠. 나머지는 이 정도.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이게 4,000원대 있던 게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끝일까요? 영업이익은 80억 정도 나오는데 시총이 3,000억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비싸긴 비싸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선점 여부가 나온다. 밸류 무시하고 움직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여름 때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쌉니다. 근데 10월, 11월 되면서 그게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관심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도 매매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니면 예전에 좀 뜨는 드라마에서 예전에 인기 있었던 노래를 갖다가 리바이벌해서 다시 재편곡해서 하기 시작한다. 그럼 예전 원곡이 또 인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 대상으로 됐었다라고 관련된 어떤 유튜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쪽 음원 투자했던 분들이. 중요한 거는 뮤직하우의 사이트가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사서 돈 될 것 같아 좀 태워야지 1,000만 원을 샀습니다. 팔 때 매수가가 많이 벌어져 있고 유동성이 별로 없어요. 이거를 STO를 통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 유동성이 충분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 타겟이 나 음악 좋아해, 음악이야,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겠어.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뭐 계절에 따라서 요거 가지고 뜰 것 같아. 먼저 선점했다가 기다리게 되면 쭉 올라와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많이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핀고 컴퍼니, 뭐 링거 스튜디오, 저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근데 뮤직하우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이 조각 투자가 가능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도 앞으로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조금 더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이런 자산들 계속 또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시간 잘 들으셨죠? STO 관련된 내용들 희한한 얘기들 막 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관련된 체크포인트와 어떤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STO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블록체인 기술 가지고 디지털화되는 과정들 이거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거 많이 보신 거죠? 저거 코인이네. 예, 코인입니다. 코인 가상화폐와 이 시장과 연결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의 결국은 이게 관심이죠. 관심이고 그게 뜨겁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기반으로 발행된 실물이 기반으로 코인화 됐다 보니까 더 믿을 수 있는 거고 거기다 정부가 담보를 했다. 거래소에서 담보가 돼 있다. 정부의 유관기관에 담보된 또 여러 가지 테스트가 통과된 그런 코인이라고 하게 되면 더 관심이 높겠죠. 그러면 가상화폐 시장과 연관이 많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상화폐 시장의 대장주를 봐야 되겠죠. 이 비트코인. 이게 아마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갈 겁니다.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지금 관심이 높고 이거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을 볼 때를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 비트코인 차트. 이거 한때 좀 코인 하시라고 많이 보셨었죠? 이제 머리도 많이 아프고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보고 저희가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조그만 뭐 무슨 100원, 200원짜리가 갑자기 발행된다 그러고 갑자기 쫙 올라가는 요즘에 신규 상장주 올라가는 거 무섭지 않게 그렇게 막 올라갔던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결국엔 지금 다 뭐 몇천 원까지 갔던 게 10원, 20원 이렇게 돼 있는 그것도 나다 보니까 아우 사기, 내 인생 망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알트코인이 왜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신뢰성의 문제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그렇게 됐다고 보고 그러면 그런 파고가 다 끝나서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는 이런 변화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화 기준으로 잘 안 봅니다. 달러화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7,000달러 여기 37,700 지금 녹화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어떤 수준이냐? 과거에 그 코로나19 때 나왔던 변화를 보게 되면 한때는 이게 63,000달러 그리고 또 70,000달러 근처까지도 갔었던 큰 시세가 한번 나왔었죠. 이게 큰 대시세 만들고 이렇게 쭉 빠지다 보니까 암흑기 나오고 지금 다시 꿀럭꿀럭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뭐 25,000달러, 30,000달러 밑에서 47,000달러 약간 40% 30%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역사적인 저항권을 볼까요? 지금이 의미 있는 저항권이죠. 약 한 40,000달러 때쯤 이때 나왔던 저항을 보이다 보니까 딱 들어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게 돌파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나와야 될까요? 어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변화, 즉 ETF가 그 펀드 운영하는 또 저희가 잘 알려진 자산 운용사 이런 쪽에서 블랙록 같은 경우 이거 해주세요 라고 미국의 SEC에 신청을 하는 상황이죠. 이게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증권화돼서 그러니까 즉 결론은 디지털이
실물로 들어오는 이런 단계들이죠. 그러면 비트코인 사서 아니면 ETF를 그러니까 효과가 두 개가 있는 게 ETF를 따라서 전자지갑 안 하고도 지금 바로 내 증권 계좌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시세가 연결됩니다. 지금 현재 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좀 변동성이 크죠. 물론 코인의 변동성과 선물의 변동성을 다 같이 갖고 있다.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현물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을 안고 있는 ETF다. 뭐 전자지갑 열어서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내 주식 계좌에 딱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이런 편리성들 나오기 시작할 거고, 게다가 또 이제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ETF를 매매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좀 더 용이하게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디지털이 실물로 들어와서 매각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뭐 1대1의 권리라든가 이런 어떤 태환 성격까지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물론 구성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금 ETF도 마찬가지로 금을 보유한 상황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올라가게 되면은 그걸 또 뭐 해지한다고 선물 매도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과정 쪽에서 비트코인이 기반이 돼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실물 수요가 늘어난다는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그대로 다 ETF 들어갔다고 해서 매수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또 이게 조금 더 기가 지나가게 되면 인버스가 탄생도 하겠죠. 인버스 ETF. 그러니까 즉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베팅하는 것들,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매수는 들어왔지만 또 나중에 변화가 되게 되면 자금이 빠져나가고 아니면 방향에 따라서 이게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ETF는 초기에는 선점하기 위해서 다 같이 사는 건 맞겠는데 무조건 이게 롱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이것도 한번 염두를 하셔야겠죠. 결론은 지금은 다음 단계로 레벨업하기 위해서 딱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38,000달러가 좀 중요한 것 같고 거기서 한 4만 달러 여기까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돌파가 되면서 새로운 국면들로 많아진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죠. 그래서 ETF를 통해서 가상화폐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그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STO가 또 활성화된다. 이건 꽉 먹고 알 먹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겠죠.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 앞으로 기대하는 측면들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이제 자세하게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들은 요거 살아있어서 어떤 비트코인 중심으로 가상화폐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야 STO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가상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 보게 되면 일단 달러입니다. 달러가 약세로 갔었을 때 많이 반응을 했었거든요. 또 금리 같은 경우는 높았을 때는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못합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 이럴 때 많이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또 최근에는 또 역행하는 경우도 나왔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흐름들은 유동성을 갖다 주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공급이 돼야 된다고 하게 되면 달러가 약하게 되면 상대적인 가상화폐가 부각을 받는 것처럼 그런 관점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금이라든가 일본 엔화 이런 게 오히려 달러와 반대쪽에서 안전자산 쪽의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지금은 흐름들이 약간 바뀌기 시작하죠. 기존의 달러와의 대체적인 수단들을 가상화폐도 지위가 많이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 반대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 그것도 한번 볼까요? 그럼 달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 라고 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달러 인덱스 요거 많이 보죠.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 지금 한때 106대 뭐 107대까지 갔던 10월달 흐름들이 지금 빠르게 하락하면서 원화도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달러는 약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약세가 가속화되겠느냐, 여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대 부분이 이탈하면서 가속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한국도 원화 강세가 되면서 좀 더 분위기를 받을 것 같고, 거기다가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실물 경제에 대한 위축 이런 것들은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달러가 100대가 인덱스가 깨진다,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지 앞으로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비트코인은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강한 것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금리입니다. 금리를 보게 되면 10년물 채권 흐름을 보게 되면 10년물 채권이 금리가 일단 한때 5% 딱 찍고 더 못 가고 쭉 내리다 보니까 지금은 4.5도 깨지고 뭐 4.3까지도 깨지는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딱 이렇게 돼 있죠. 하락 가속화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 구간이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4.5, 한 4.6 여기가 이탈, 이때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데일리 시황할 때도 그 얘기 많이 드렸었죠. 4.88 여기가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4.6 여기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에 4. 지금 보이는 3. 네. 왜 4.3을 찍었냐? 이때 나왔던 레벨들이죠. 4.3 요거 이탈하게 되면 다음은 4 요 정도 4%. 예. 이렇게 나갈 국면으로 보는데, 만약에 이제 보시는 제 영상 보시면서 지금 혹시나 미리 예고를 하게 되면 PC 지표가 11월 30일 날 기준으로
네, 지금은 11월 29일입니다. 오늘 30일이네. 죄송합니다. 예. 미국 시장 30일 날 PC 지표가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게 확인됐다.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금리 다 됐어. 더 빠져야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아마 그때 하락 가속화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만 4% 이상으로 더 빠르게는 못 하락할 것 같아요. 일단은요. 그렇지만 이 정도쯤에서 이제 타겟이 요 밑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레벨이 걱정됐던 레벨 1, 조금 안정 2, 이 정도면 되겠는데 3. 근데 반대로 4%가 이상으로 하락하면서 급하게 내려온다. 시장이 또 이때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경기를 반영하는 심리학물인데 이게 그렇게까지 빠져? 이게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또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올라가서 좋다라고 하다가 근데 좀 내렸으면 하는데 또 너무 많이 내리니까 이제 살짝 좀 올랐으면 기도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도 그래서 내려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가상화폐 쪽에선 긍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보겠죠. 그리고 그런 관점들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시장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거에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초기 시장이 열렸는데 누가 선점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선점 잘한 증권사의 마켓쉐어도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이거 이 회사가 잘했어 그럼 이것도 주가에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또 하나 초기 시장을 선점할 때 인기 있는 아이템이 뭐겠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아까 보셨던 미술 시장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또 음원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먼저 좀 앞선에 있고 이거 먼저 시작하겠지라고 하게 되면 초기 시장을 누가 딱 선점해서 이거 음원 시장 하면 뮤직하우 뭐 이런 식으로 뮤직하우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대기업들이 쭉 보다가 저걸 인수해버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아니면 뭐 엔터사들이 인수를 해버려 하이브 같은 데서 인수하기 좋겠죠. 이것도 또 하나의 수익 사업으로 저거 돈이 되겠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위버스 빼고 팬과 소통하는 이것도 어떤 또 하나의 NFT를 만들어서 또 하나를 펼쳐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면 이런 아이템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음원도 있고 이런 아이템들이 얼만큼 시장에서 인기를 있느냐. 그래서 선점을 누가 딱 했는데 그 중에서 요게 뭐 이제 미술 시장이 이게 대박을 쳤다더라. 돈을 했는데 인기가 있어서 100% 이상씩 6개월 만에 다 나눠줬다더라. 요것도 돈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아이템에 대해서도 끝낼 거고 그럼 그 미술 시장을 선점했던 어떤 회사에 대해서도 뭐 서울 옥션 같은 경우 지금 초기에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이게 진짜 이렇게 해서 액션을 취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그러면 이 회사도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하는 이런 해당 섹터에 대한 아이템별에 대한 주식들의 영향들도 같이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누가 선점하느냐 그 아이템에서 어떤 누가 강자가 되겠느냐 이거 다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STM 한번 공부해 보겠어. 나 이제 시작하겠어 라고 하게 되면 연관된 자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를 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회사들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또 보시고 왜냐면 다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자산시장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나오는 영향들도 같이 체크해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만 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요게 걱정이죠. 많이 오른 주가 요거 염두를 해야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가겠느냐 요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완전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한 30, 40까지는 차 올라 있습니다. 돈 되겠는데 선도적인 사람들이 매매하고 종목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 게다가 또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소프트웨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고생을 뭐 했냐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극대화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을 거의 뭐 예전에는 영업이익률이 뭐 20, 30%까지 됐다라고 하는데 요거 왜냐면 자본은 들어가지만 인력과 어떤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능력치가 포함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 빼고는 특별히 들어갈 게 없었다. 인건비 뭐 사무실 임차비 이런 거밖에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건비 올라갔죠.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 다 올라갔죠. 거기다가 또 성과급도 더 많이 줘야 되다 보면 인건비도 다시 들어가는 판관비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보셨던 이 똑같은 매출이어도 이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현상, 실적이 별로 안 나오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실적을 보여주는 것들이 관건이 되겠죠. 금리왕도 영향을 같이 미치고 있다.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밸류 이런 상황 쪽에서 별로 없었던 밸류가 성장이라는 모멘텀을 만나서 확장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거는 또 색깔을 바꿔야 되겠죠. 빨간색, 성장은 빨간색. 그렇게 되면 확장 국면이 왔을 때 초기에 빠르게 변하는 측면까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의 밸류 확장 이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상황들이고
시장에서도 이런 거 받았을 때 빠른 시일 안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많이 보이는 상황들이죠. 저희가 지난번에 열심히 탐독했던 두산 로보틱스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 성장 쪽에서 밸류가 이 정도면 목에 차지 않느냐? 주가는 됐고 제 갈 길을 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초기에 나오는 밸류 확장 국면들은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 염두는 하겠는데 나머지 상황들 뭐 가상화폐 시장 아니면 초기 시장 괜찮고 뭐 아이템 괜찮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밸류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걸 보시면서 관련된 종목들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장된 회사를 쭉 보시다 보면은 어떤 이런 자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 갈 만한 종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지금 딱 눈에 띄는 거는 일단 서울 옥션만 눈에 띄죠. 미술품 관련된 쪽. 나머지들은 보시게 되면 이건 또 게임과 관련된 P2E.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코인 시장에 대해서 특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일단 운용과 관련된 쪽입니다. 운용이라는 얘기는 발행하고 유통하고 하는 시장과 관련된 쪽에서 갤럭시와 모니터리, 핑거, 아톤 이 정도. 한때 핑거는 제가 처음에 STO 나오면서 뭐 파레론 모니터 그냥 많이 말씀드렸을 때 두 종목이 다에다가 플러스 알파, 우리 기술 투자 이 정도까지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거래소 개념이다 보니까 조금 좀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근데 우리 기술 투자를 안 넣은 이유는 약간 STO 쪽에 직접적인보다 약간 간접적인 거래소 이런 쪽으로 느낌이 나서 이걸 일단 제외를 시켰고 핑거는 다 좋은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거기다가 정태가 붙습니다. 정치 테마가 붙기 시작하다 보니까 요거는 좀 그러지 않나. 우리 DH 정훈이 형님 이런 쪽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그걸 제외한다. 그러면 갤럭시와 모니터리 아톤 정도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보고 게임 쪽에 위메이드 서울 옥션 이런 쪽으로 보는데 이 중에서 테마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테마를 넘어서 어떻게 변할지 일단 가장 지금 올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볼만한 갤럭시와 모니터리 아톤 정도를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갤럭시와 모니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주가는 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근데 지금 약간 크게 보면은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한때는 2만 원까지 갔던 주가입니다.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유동성 빠지고 가상화폐 여러 가지 빠지다 보니까 지금 4,000원까지 와 거의 2,000원 갔던 게 4,200원까지 빠진다. 2만 원 갔던 게 4,200원까지 빠진다. 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와 이러면 못 살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관리는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4,000원대 있던 게 7,800원 약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끝일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도 지금 주가도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직전 고점대 약간 9,000원대는 못 넘고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확인이 돼야 매물 소화 잘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한 이 회사의 펀드멘탈이나 기업들의 전반적인 상황들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먼저 눈길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갤럭시와 모니터리는 일단 딱 누가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느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상 쪽에서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조현준 파핀 대가 조현준 아닙니다. 이분 아니시고 효성그룹을 이끄시는 분이죠. 지분이 33%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효성그룹의 뒤에 변화와 같이 대기업 계열의 변화를 가지고 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게 그냥 실체가 없이 대기업들이 관심이 많구나 라는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죠.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뭘 하느냐라고 보게 되면 사업 구성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전자결제 사업이 가장 큽니다. 그 밖에 O2O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관련된 뭐 약간 결제 그리고 그 밖에 뭐 휴대폰 결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쪽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간편 결제에 들어오는 모니터리, NFT 플랫폼, 메타 갤럭시아 이런 것들도 한때 뜨다가 약간 좀 줄어들긴 했었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결국에는 지금 나오는 STO 관련된 사업 쪽과 연결을 가장 많이 시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또 발행 쪽과 관련된 쪽에서 또 만약에 나 이런 사업을 하겠어? 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들이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충분히 해줄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렇게 내용들은 좋은데 실적이 받쳐주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지금 당장에 대한 실적들은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워낙 그동안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실적은 지금 약간 후퇴를 했다가 분기 실적 보게 되면 지금 12억 29억 그러니까 약간 40억 정도 나서 회사가 약간 그래도 영업이익은 80억 정도 나오는데 시총이 3천억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비싸긴 비싸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선점 효과가 나온다. 밸류 무시하고 움직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자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변화를 어떻게 이끌지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한 4,000원대 있던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은 좀 차익 매물 출렁출렁히 받아야 될 것 같고, 매물 소화하는 과정과 또 두 번째 거기 들어가는 가상화폐 시장의 또 동향들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가상화폐 동향들 가지고 뭐 거기서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더 클 겁니다. 그걸로 한번 보시고 다음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은 그런데 추세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만들어 갔는데 거기서 나오는 직전 고점에 들어왔던 저항권들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속도도 조금 올라간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의미 있는 지지권들, 그래서 약간 지금 지지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분봉으로도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차익 매물이 좀 더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요 단계 7,900원대, 그리고 다음에 요 단계 7,200원대, 즉 의미는 이런 자리들이 이렇게 턴하면서 움직이는 지지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나오는 요 지지권 두 번째, 이런 때 흐름들 봐가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죠. 분봉 흐름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되면 가격대 한번 가격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던 아톤입니다. 아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꾸준히 강합니다. 시장에서 관심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의 영업 능력을 보게 되면 지금 다 과거부터 나왔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합니다. 근데 핀테크 보안, 플랫폼, 뭐 티머니 솔루션, 스마트 뱅킹 이게 다 어딥니까? 금융회사죠. 금융회사고 또 증권회사 쪽도 이제 더 특화되겠죠. 은행도 나 이쪽 사업들 할래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연결시키면서 변화가 나와서 맞물리기 시작한다. 좋은 거겠죠. 그래서 STO와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서 우리 이 사업 하겠어요. 관련된 프로그램 짜주세요. 우리 한 거 있는데 잠깐 보자. 그러면 이 회사 갖고 있는 뭐 IP를 활용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만들어내기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기반들이 안정적인 금융회사, 뭐 정부기관, 또 증권, 뭐 이런 또 자산운용사 이런 쪽에서도 나도 해보겠어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나 하는 쪽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 흐름들 나쁘지 않습니다. 단기 동평 기준선 따라서 쭉 움직이는 모습과 변화들 체크를 하시면서 변화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관련된 종목과 함께 흐름들 좀 더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회사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높다는 거 확인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 보시면서, 특히 제 느끼는 거는 어떤 운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건 첫 번째 초기 1단계, 2단계는 이런 선점에서 아이템이 어떤 게 뜨겁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국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체크해 보면서 게임이건 아니면 또 미술품이건 아니면 또 부동산 관련된 쪽에 어떤 회사가 뭘 투자를 하고 뭘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 하나의 테마가 참여가 되는 이런 식의 변화들은 체크하고 공부를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면 매매가 트레이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서 모은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서 모아서 얼마까지 갈래? 이거보다 사서 모은다, 바이 앤 홀드, 이것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이다 보니까 절대 올라간다고 막 사지 마시고요. 아까 어제 같은 날도 올라갈 때 막 샀다가 오늘 같은 날 갤럭시 모니터리 조정을 받는다. 이거 내가 산 것도 고점 아닙니까? 이렇게 되실 필요 없고, 막 올라갈 때 되다 그러면은 손가락을 묶으세요. 못 가게. 그리고 기다렸다가 오늘같이 파란색으로 떨어지면서 움직인다. 그 묶었던 손가락을 푸세요. 그리고 이때쯤에 한번 사볼까? 원래 올라갈 때는 관심이 와서 빨간색으로 쫙 거래량이 모이다가 음봉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 것들. 근데 저희는 반대로 한다. 막 관심이 높다 그러면은 묶고 있다가 또 관심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자 풀러 그러면서 확 멋지게 풀고 그다음부터는 조금 사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관점에서 오른 주가 염두를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꼭 좀 길게 보신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딩도 같이 변동성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STO 관련주 쪽은 또 보일 때마다 또 이런 종목들이 이거 같이 내가 주도주가 상인가 그래서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쪽에 대한 변화들은 또 업데이트하면서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STO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시장의 뜨거운 섹터, 핫한 섹터는 어디? 가치 투자. 여기 오시면 충분히 스터디하실 수 있고 관련된 종목까지도 한 번에 딱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확인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좋은 채널, 사랑스러운 채널, 언제나 좋은 친구의 그런 가치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